자, 5번 노트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상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태와 상태 변화입니다.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물질의 세 가지 상태로는 고체, 액체, 기체가 있고요. 상태 변화는 뭐냐면요. 고체, 액체, 기체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을 말하거든요. 고체에서 액체로 융해, 응고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그죠? 그걸 말합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입자가 9개 있죠. 따다닥 붙어 있는 게 고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액체, 기체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고체는 입자 배열이 군대처럼 규칙적이고요. 입자 사이의 인력이 가깝다 보니까 굉장히 커요. 서로 잡아당기죠. 액체는 대표적인 특징이 모든 게 어중간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입자 사이의 거리가 기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어져 있죠. 그죠? 멀다 가는 거. 입자 사이에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매우 멀기 때문에. 그리고 입자 상태가 가장 자유롭죠. 됐나? 요거는 입자 배열의 근거에서 만든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자,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그 상태 변화 이름이 융해인 거 아시죠? 녹았습니다.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 이제 증발하겠죠. 기체로 간다 그래가지고 기화라 불러주고요. 다음에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경우도 있지, 그지?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경우는 승화라고 불러줍니다. 반대의 경우도 살펴볼게요.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경우 있어요. 이제 수증기가 이제 물방울 되는 것이죠. 요게 액체가 된다 그래가지고 액화. 그 다음에 어입니다. 얼어버리면 응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체에서 고체로 바로 가는 또 승화의 개념이 있죠, 그죠? 네, 그런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초 실험을 잠깐 볼 건데요. 자, 양초를 조각조각 자르고 녹여봤습니다. 1번 양초, 2번 잘랐다, 3번 녹였다 이런 내용인데 첫 번째 질량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질량 크기는 얘가 100g이면 2, 3 전부 다 100g이거든요. 다 같습니다.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똑같거든요. 다음에 1과 2는 색깔이 똑같죠? 색깔이 갑자기 붉은색으로 바뀌지 않겠죠, 그죠? 다음에 3번 부피를 비교해 볼 건데 특히 1번과 3번은 잠깐 비교해 보죠. 자, 1번은 고체고 3번은 액체잖아요, 그죠? 부피는 누가 큽니까? 당연히 입자 사이의 거리가 조금 멀어진 액체가 크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이 부피가 훨씬 큽니다. 다음에 4번 2에서 3으로 갈 때 녹였을 때 상태 변화 이름은 고체에서 액체로 가기 때문에 융해라고 불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냐? 앤서를 보시죠. 양초의 상태가 변해도 양초의 질량과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고체, 액체, 기체 왔다 갔다 해도 질량과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고 대신 부피는 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밑에 똑같은 유형의 실험인데요. 에탄올 밀봉 실험이 있습니다. 비닐이 빵빵해지는 신기한 체험이고요. 여기 비닐에다가 에탄올 집어넣고 밀봉을 시킵니다. 밀봉의 땅. 자, 시간 지나고 나면 에탄올 증발하겠죠. 그죠? 액체에서 기체로 증발했고요. 당연히 이 물방울이 보이지 않겠죠. 그죠? 빵빵해진 상태입니다.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액체 상태의 에탄올이 기체 상태로 변하죠. 기화. 자, 2번, 밀봉된 비닐이 갑자기 부풀어 오르는 이유는 에탄올이 액체에서 기체가 되어서 입자 사이의 간격 또는 거리가 점점 멀어졌죠, 그죠? 그래서 부피가 커진다 하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 그 상태 변화 이름이 뭐라고? 기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중간 가볼게요. 자, 상태 변화할 때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자, 달달 외우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입자 배열 변화입니다. 고체, 액체, 기체 다 다르죠, 그죠? 간격이 멀어진다 하는 거. 다음에 입자 사이의 인력. 고체가 제일 가까우니까 인력이 제일 세겠지, 그지? 기체가 제일 인력이 약할 거고. 3번 입자의 운동. 고체가 운동이 굉장히 운동량이 작거든요. 운동 에너지가 작습니다. 꼬리표가 달리는 경우잖아, 그지? 이게 그 에너지 상태거든요. 운동 에너지. 고체는 거의 꼬리표가 없고요. 기체 같은 경우는 꼬리표가 막 이렇게 붙거든요. 굉장히 활발한 뜻이거든요. 입자의 운동은 기체가 훨씬 크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질의 부피, 당연히 고체가 작고 액체가 부피가 크겠죠. 입자 사이 간격이 벌어졌으니까. 자, 요 네 가지를 변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 변하지 않는 거. 아무리 고체, 액체, 기체 왔다 갔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야. 그 첫 번째가 입자의 개수입니다. 여기 초록색 9개 있죠. 9개 있죠. 9개 있습니다. 네, 개수 안 변하고요. 종류 H2O입니다. H2O예요. H2O입니다.
예, 입자 종류 똑같습니다. 입자의 크기, H2O 크기하고 얘 크기 똑같거든요. 동그라미 하나가 갑자기 빵처럼 부풀어지겠나, 그지? 아니지, 그지? 똑같은 원 모양이야, 구 모양. 크기 일정하고, 다음에 물질의 성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서로 돌리고 돌릴 수 있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유연하게 복구가 가능하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비교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밑에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요 내용 한번 보시죠. 대부분 물질의 부피는요, 고체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액체, 기체 순서거든요. 제일 부피가 큽니다. 이게 대부분 물질 99.99%가 그래요. 근데 단 한 가지 예외가 있거든요. 어떤 예외냐면은 물만큼은 이 순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거든요. 일단 기체는 기본적으로 수증기가 제일 부피가 큰데, 다만 물만큼은 액체가 부피가 제일 작고요. 고체가 부피가 중간입니다. 고체가 갑자기 변수가 발생했는데 왜 그러냐? 구조를 보시면 알아요. 여기 H2O 분자거든요. 근데 서로가 여기 보이시죠? H2O. 그런데 온도를 점점 냉각시키면요, 0도 이하가 됐을 때 이제 슬슬 고체가 되려고 합니다. 입자들끼리 움직임이 둔해지니까. 그래서 서로가 이제 가까이 마주하는 거죠. 그런데 구조를 형성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간에 뻥 빈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각형 모양을 결합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빈 공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생긴 거지. 얘 때문에 부피가 뻥튀기처럼 부풀어 오른 거야. 알겠죠? 그래서 부피가 고체가 넘버 투락하는 거, 물에서만큼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원리를 이용한 실험이 요 내용인데요. 마셔 여청불피 청정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물입니다, 물. 자, 냉각 20도에서 0도로 떨어뜨려주면은 처음에는 물이 적당히 들어있는데 여기 20도야. 0도가 되니까 얼겠죠. 빈 공간이 막 생기겠지. 그렇다 보니까 막 이 물병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낸다고 이렇게 팽창하죠, 그죠? 자, 이 현상을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상태 변화 이름은 액체에서 고체로 갔기 때문에 응고라고 불러주고요. 입자 사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겠죠. 당연히 따라서 부피가 증가하겠죠. 커진다 가는 거. 하지만 질량과 성질은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입자의 종류하고 개수는 똑같지, 그지? 그리고 녹이면 언제든지 다시 액체로 복구 가능하죠. 그래서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 부피는 변하죠, 그죠? 그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밑에 워카워터 잠깐 보시죠. 자, 워카워터는 대기 중에 수증기를 이제 액체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물을 먹는 기술을 말하거든요. 워카워터. 아프리카에서 유행하고 있고요. 낮과 밤의 심한 온도차를 이용해서 대기 중의 수증기를 액체로 액화시킨 다음에 물을 얻어낸 장치입니다. 이탈리아 디자이너가 이제 개발했거든요.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승화에 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자, 승화성 물질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라이아이스, CO2의 고체 형태죠, 그죠? 나프탈렌, 장롱 속에 있는 그 흰색, 아이오딘, 보라색 고체가 있는데, 자, 이 문장을 좀 고쳐주겠습니다. 제가 빠진 내용인데, 이 문장이 완성되려면요, 다른 물질에 비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비교해서. 자, 승화성 물질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체 상태일 때 입자 사이에 인력이 매우 작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물체에 비해서. 고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약간 좀 연약하다고. 그래서 조금만 이제 힘을 가하면은 쉽게 기체 상태로 변할 수 있거든요. 액체 상태 건너뛰고 시프트를 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겨울철의 서리 현상, 유리에 있는 성인데요. 겨울철 될 때 아버지 차 그 유리창 보시면 뭐 흰색 얼음 있지, 그지? 대기 중의 수증기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액체 건너뛰고 달라붙어가지고 유리 자체가 되게 차갑거든요. 고체다 보니까 이 차가운 유리 때문에 주변 수증기들이 온도가 떨어지면서 고체가 돼버리는 거야. 요게 이제 서리 또는 이제 성인 현상이죠, 그죠? 자,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실험이 있습니다. 드라이아이스의 승화 실험이 있는데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실험이거든요. 물론 시로는 25도 맞추겠습니다. 자, 드라이아이스 안에 집어넣고 가만히 놔두면은 고체가 기체로 승화하겠죠. 이때 기체가 쭉 지나갑니다. 여기 도착하네요. 퐁퐁물이 담겨있네. 당연히 뽀글뽀글 기포가 발생하겠죠. 이 기포는 누구일까요? 예, CO2입니다. 이산화탄소. 산소가 2개 있는 탄소. 다음에 두 번째 실험. 이번에 똑같이 고체에서 기체로 이산화탄소가 쭉 내려가죠. 하필이면 누가 있냐면은 석회수가 있네요. 석회수는 화학식으로 이제 CaOH2라고 불러주는데 액체 형태입니다.
CO2하고 석회수가 만나면 반드시 뿌옇게 흐려지거든요. 이 녀석도 결국 CO2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즉 실온에서 고체가 바로 기체로 승화하는 현상이 이 실험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뭐 면접 같은 거 볼 때나 할 때 되게 유용한 자료인 것 같은데, 이 고체 드라이어스 가지고 금속이 한 번씩 이제 오염되거나 떼낄 때가 있거든요. 그 떼끼는 것을 벗겨낼 때 손상 가지 않도록 자연 친화적으로 벗기는 방법이야. 한번 봐봐. 여기 지금 미세한 드라이아이스 막 고체가 나오거든요. 뿌려주면은 달라붙겠죠. 자, 첫 번째, 오염된 금속 표면에 미세한 드라이아이스 입자를 뿌립니다. 그러면 달라붙은 고체가 기체로 승화하겠죠. 자, 기체가 막 나올 때요, 이때 금속에 붙어있던 오염 물질까지도 같이 떼어냅니다. 그러니까 물귀신 작전이지. 기체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혼자 죽기 싫다 해가지고 주변 오염 물질 같이 떼가는 거야. 자, 손상이 없고 친환경적인 게 장점이라고 하는 거 한 번쯤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밑에 아이오딘 고체의 승화 실험인데요. 이 실험은 한 번쯤은 봤을 거야. 일단 한 실험 순서를 살펴볼게요. 비커 안에 아이오딘 고체를 집어넣고 위에 둥근 플라스크로 막아놨습니다. 물론 이 안에 찬물을 집어넣거든요. 냉각 효과를 주기 위해서. 자, 비커 가열 시에 비에 있던 고체의 아이오딘 양이 여기 보라색 있죠? 이게 예를 들면 100g이라고 하자. 근데 점점 양이 사라져. 기체가 된 것이 말하면. 자, 고체에서 기체로 갔다가 위에 찬물 보이지? 기체들이 가볍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데 찬물 때문에 막혀 있거든요. 냉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고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던 것들이 시프트, 공간 이동하는 거야. 아시겠죠?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겠지. 안에서 치고받고 쌓을 뿐이지 전체 질량은 똑같다고. 자, 그래서 질량과 성질은 안 변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 한 줄은 요거 여러분들 이거 지워줘도 됩니다. 요 내용은 굳이 관련이 없어요. 요거는 지워줘도 됩니다. 생략. 그러니까 승화 현상의 대표적인 시험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요게 고등학교 가시면 화2에 나오거든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를 설명할 때 반드시 세 가지 질문이 자동문처럼 나와야 됩니다. 상태 변화는 무엇이냐? 융해냐? 응고냐? 열 에너지는 흡수냐? 방출이냐? 그렇다면 그 결과로 주변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걸 연달아 쭉 설명하면 됩니다. 한번 사례 원을 통해서 이제 해보죠. 여름철 사과에 물을 뿌리는 어떤 현상이 있어요. 과학적 원리. 시원해진다 하던데, 자, 그 원리 살펴보자고. 먼저 미세 살수 장치에서 물을 막 뿌립니다. 지금 햇빛이 쨍쨍해요. 더운 상태에서 물을 뿌리게 되면 이 물은 액체인데 햇빛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기체로 상태 변하겠죠. 맞죠? 기화. 자, 그러면 기화할 때 그냥 됩니까? 반드시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는요,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만이 기체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변신 조건이 그거야. 주변 열을 다 땡겨 먹어야 돼. 이 물이. 그래야 변신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안 그래도 사과가 더운데 주변 열을 다 땡겨 먹는다고 물이 고맙게. 아시겠죠? 그래서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주변 열을 다 땡겨 먹고요. 물귀신 작전이야. 따라서 사과 같은 경우는 대신 열을 막 물이 갖고 가니까 얘는 고마운 거지. 그래서 사과 주변 온도가 자동적으로 내려갑니다. 열이 별로 없으니까. 됐지? 그래서 사과가 시원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상태 변화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물이 열 에너지를 흡수한 거고요. 세 번째는 따라서 주변 온도가 내려간 거지. 자, 2번 해보자. 여름철 마당에 물을 뿌려주는 과학적 원리입니다. 햇빛 있고요. 물은 액체입니다. 햇빛 쨍쨍 내리면 액체가 기체가 되겠죠. 그럼 상태 변화 이름이 뭡니까? 기화죠. 액체에서 기체. 당연히 주변 열을 땡겨 먹어야 기체가 되지, 그지? 자, 열을 흡수합니다. 마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죠, 이 물이요. 열을 다 갖고 가버리니까 마당의 주변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당이 시원하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사례 3번. 여름철에 수영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추운 이유를 물어봅니다. 여기 열심히 놀고 있다가 나왔잖아, 그지? 그럼 몸에 이렇게 물이 묻어 있겠지? 이 물이 햇빛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수증기로 바뀌죠. 즉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를 한 거야. 기화하려면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되겠죠. 몸에 있던 물이 떨어져 나가니까 당연히 몸의 주변 온도가 내려갑니다. 입술이 막 파래진다 하는 거. 몸이 차가워지죠.
됐나? 이제 이해가겠지? 자, 이제 반대의 사례를 한번 설명해보자. 이글루 아시죠, 여러분들? 이글루의 안쪽에 물을 뿌리면 따뜻해지는 과학적 원리입니다. 여기 고체고요. 자, 물을 뿌립니다. 물은 액체겠죠? 근데 이 액체가요, 고체에 막 뿌리면요, 이 액체가, 고체가 차갑잖아. 이 차가운 것 때문에 지도 덩달아가지고 얼음 됩니다. 즉,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응고. 액체는 에너지가 많아요. 고체는 에너지가 적습니다. 따라서 몸에 있는 열을 버려줘야지 고체가 될 수 있거든요. 얼음 되거든. 그래서 열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시키죠. 따라서 주변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몸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됐죠? 별거 없지? 맞나? 한쪽이 반드시 차가워지면 반대쪽은 반드시 뜨거워진다 하는 거. 약간 제로 게임 같은 느낌이지, 그지? 자, 이제 마지막. 물에 끓는 점과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관계를 설명해 볼 건데요. 요건 좀 중요합니다. 요거는 대충 설명하면 대충 할 수 있는데 진지하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화학 전공이고 여러분이 다 외워왔을 거야. 뭐 여기 가구간이 물이 끓는 점인데요. 기화가 일어나지, 그지? 가구간이. 그리고 온도가 일정하잖아. 지금까지 온도가 쭉 올라가는데 왜 갑자기 바보같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냐, 그지? 물론 일기압 기준으로. 이 이유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외웠을 거예요. 왜 온도가 일정하냐?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쓰였으니까 이제 이렇게 외웠을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지? 근데 이거 이해하지 않고 외우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이걸 좀 설명해 줄게요. 물 입자가 있거든요. 요게 10도라고 하자. 요게 40도라고 하자. 그리고 이게 100도라고 할게요. 자, 얘가 물 입자거든요. 10도다 보니까 나름 자기 고유 운동 에너지가 여기 꼬리 한 개 이렇게 달아볼게요. 꼬리 한 개 이렇게. 자, 10도씨의 열은요, 이 꼬리표 하나에 해당돼요. 이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뜻이야. 10도만큼. 됐죠? 근데 40도는 뭐냐면은 꼬리표가 한 2개 달리는 거야, 이렇게. 10도에 비하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많겠죠. 좀 활발해요. 활발한데 10도하고 40도의 공통점이 뭔데? 액체 아니가? 맞지? 분명히 열을 지금 가해주고 있지. 맞나? 그러면 열을 가해준다는 얘기는 열이 어딘가에 쓰인다는 뜻인데 그 열이 사용되는 용도가 어디냐면요. 이 입자 하나하나 운동 에너지를 높여주는데 열 에너지가 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열 에너지가 이 입자 하나하나의 활발함을 유도하는 이제 도구거든요. 그렇게 쓰인다고. 하지만 아무리 10도에 비해서 40도가 활발해봤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한계냐면요. 액체끼리 인력이 존재해요. 아직까지는. 아무리 지가 기어봤자, 날고 기어봤자 이 인력이라는 이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지가 아무리 잘났어도 단체 플레이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 구속되어 있어 지금. 얽매여 있다니까. 자, 만약에 제가 여기 네모 비워놓고 70도에서 입자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그릴 수 있냐? 4개 그려놓고요. 꼬리표를 한 3개, 4개 정도를 붙이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각자 개개인의 운동 에너지는 활발해졌지, 그지? 다만 어디에 얽매 있는데 지금 인력에 지금 얽매 있잖아, 맞지? 아직까지 기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열을 주게 되면요, 여러분들 활발한 데 쓰다 보니까 온도가 계속 올라갈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는 먹히거든. 근데 이제 100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각자 꼬리표가 엄청 맥스로 에너지가 생성됐어요. 활발합니다. 활발한데 지금 뭐가 문제인데? 단점이 얽매여 있지. 인력 때문에. 자, 이 인력을 언젠가 끊어줘야지 결국은 기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태 변화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상태 변화한다는 것은 이 아직까지 얽매여 있던 인력을 과감하게 끊어주는 작업이야. 이게 상태 변화하는 작업이거든요. 101도, 102도 안 올라가. 왜 그런지 아나? 열 에너지가 이거 끊어내는데 올인해버리거든. 이걸 다 끊어내야 나중에 기체가 돼가지고 다시 온도가 올라갑니다. 기체 상태로. 그 중간 장애물이 이 구간이야. 상태 변화, 인력을 끊어낸다고 그거지. 알겠나? 그래서 여러분이 달달이었던 왜 가 구간이 온도가 일정합니까?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를 쓰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는 열 에너지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제 물어본다면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킨 데 쓰이는 겁니다. 온도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야. 아시겠죠? 여기는 올라가지 못하는 조건이다. 왜? 상태 변화하는데 열 에너지가 쓰이니까. 됐나?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러분이 외웠던 내용들이 이제서야 좀 이해갈 겁니다. 아, 이런 거구나. 자,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지 화학2에서 또 내용 배우거든요. 그때는 잘 먹힌다고. 달달 외운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해하고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화학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